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생산을 위해 구미에 1조 원가량을 신규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 주문량 증가가 이번 신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공공보호체계를 만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북은 현재 모든 지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2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3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5명, 김천 4명 등 모두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천시가 내년부터 도내 처음으로 지역 내 임산부에게 임신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김천 사랑카드를 통해 총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생산을 위해 구미에 1조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애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은 LG전자 구미 A3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가격 협상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LG 이노텍이 LG전자 구미 A3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가격 협상에 나섰습니다. 최근 LG 이노텍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공장 인수와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신규 투자 규모는 약 1조 원. LG 이노텍은 올해 주문량이 크게 늘어 카메라 모듈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67%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LG 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주문량 증가가 이번 신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그 모듈이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게 되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물량 확보가 힘들어졌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어떤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 있는 이곳 한국의 투자를 아마 전략적으로 이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LG 이노텍은 LG그룹 차원의 승인과 이사회 결정을 거쳐 LG전자 구미 A3 공장을 인수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 설비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지난 7월 말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애플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 이노텍 측은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명확히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LG 이노텍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구미시도 큰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 LG화학의 양극재 공장 신설 소식에 이어 LG 이노텍까지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간 침체된 구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었고 이 중 2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가 27명에 달했습니다. 주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모두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아동 보호 체계가 공공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공공 보호 체계를 만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간 단체인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도맡아 하던 아동 학대 조사 업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군으로 넘겨졌습니다. 경북은 현재 모든 지역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담 공무원 50명 중 27명만 직무 관련 교육을 이수했고 이마저도 순환 배치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전문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로 굉장히 이걸 정부에서 내려온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의지가 있다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피해 아동 발견율은 3%. 학대 피해 아동 100명 중 3명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녀 징계권이 폐지됐지만 부모의 66.7%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주위에선 여전히 아동학대를 사랑의 매로 여기거나 신고를 꺼려 피해 아동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설령 아동학대가 아니어도 아동학대 의심이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은 부모들도 조금 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인력도 부족합니다. 24시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명이 필요하지만 경북 지역 대다수 지역에서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가 바랬던 공공화를 위한 인력 배치인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지금 인원의 최소 2배 혹은 많게는 3배까지 더 배정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일을 좀 할 수 있는 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187명. 정부가 아동학대를 사회 문제로 판단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22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3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주 8명, 구미 5명, 김천 4명 등 모두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주에서는 학원 관련 접촉자 3명과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각각 14명과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구미와 김천, 칠곡 등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김천시가 내년부터 도내 처음으로 지역 내 임산부에게 임신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김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회당 김천 사랑카드를 통해 총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평취수원 상생협의회가 지난 19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상생협의회는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에 따른 구미의 미래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상생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KTX 구미역 정차 추진과 함께 해평 생태습지를 활용한 국가 정원 조성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생협의회는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들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구미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습니다. 구미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라면 캠핑 페스티벌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가 맛있게 끓는다를 주제로 한 라면 캠핑 페스티벌은 구미공단에 위치한 농심 구미공장과 연계해 구미를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구미시 관광진흥과는 캠핑 문화를 활용한 지역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 낙동강 체육공원 내 구미 캠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라면 캠핑 페스티벌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내 수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 10월 구미 지역 수출액은 25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약 7% 증가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와 LG이노텍의 휴대전화 부품 수출이 늘면서 구미공단의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 유럽 쪽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칠곡군 낙금 화훼단지에서 키운 백합이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칠곡군은 올해 말까지 3억 3천만 원 상당의 백합 20만 본을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20년 전 경북도 수출단지로 지정된 낙금 화훼단지에는 현재 27개 농가가 입주해 있으며 9곳에서 수출용 백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2일 10시 30분쯤 성주군의 월항면 한 장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장갑 공장 5개 동과 인근 인쇄 공장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1대를 비롯한 산불 진화대를 꾸려 공장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40여 대와 230여 명이 투입됐지만 강풍과 창고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칠곡군이 제4기 SNS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SNS 기자단은 문화와 관광, 행사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사진 촬영과 편집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12월 6일까지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작성한 글이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군 의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273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고령군 예산안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고령군 의회는 올해 군정 질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31회 자랑스러운 고령군민상 수상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는 박광진 재경 고령군 향후회장이 선정됐습니다. 박 회장은 고향 돕기 자선 모금 운동을 펼쳐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는 고령군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서교희 한우협회 고령군 지부장이, 선행봉사 부문에는 박칠진 대한적십자회 고령군 지부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여자 배구 김천도로공사가 홈에서 KGC 인삼공사의 5연승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도로공사는 켈시가 21득점, 박정아와 배유나가 각각 12득점과 10득점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승점 15점으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도내 직장인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경북도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사회 직장환경 조성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안을 김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